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큰 이벤트가 있을 때만 영상을 찍다 보니까 한동안은 뭐 도쿄올림픽에 모든 정치 이슈가 다 묻혀버리고, 그리고 도쿄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또 패럴림픽이 있고, 근데 그 사이에 일본의 코로나 상황이 정말 사상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지금 자택 요양,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증상 감염자라도 자택에 두지 않고 생활치료센터 같은 곳으로 옮겨서 케어를 합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이 좀 미비하다 보니까 이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는 그런 환자들은 자택 요양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자택 요양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10만 명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병원에 입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자택 요양을 하던 임산부가 사망하는 사건도 벌어지고, 그런 게 매스컴에 크게 회자가 되면서 이 과연 스가 총리가 일본 국민들의 이 생명을 지키는데 성의를 보이고 있는가, 그런 국민적인 회의감이 많이 들고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던 것이죠. 그러던 와중에 이 관심사는 그거였죠. 결국에는 스가 총리가 9월 30일까지가 임기거든요. 자민당 총재 임기였는데 연임을 할 거냐, 그러니까 선거에 한 번 더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그게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만, 오늘 9월 3일 한 정오쯤에 결정이 난 거죠. 스가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에 이 후보를 포기했다, 이 얘기인즉 일본은 의원 내각 제국가이기 때문에 집권당의 대표가 총리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집권당의 대표 선거에 나오지 않겠다는 거는 나 이제 총리 그만하겠다라는 선언과 진배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스가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 이 후보를 포기하게 되었는지, 지금 도대체 이 일본 정치판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 건지, 그렇다면 포스트 스가 다음의 총리는 누가 될 것인지 한번 예상을 해보고, 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좋을지, 왜냐면 우리도 조만간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권 교체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만 어떤 대통령 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지지율을 보면요, 상당히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재선을 앞둔 뭐 일본의 스가 총리가 지지율이 30% 선을 못 지켰다, 30% 선이 무너졌다 라는 얘기죠. 이 마이니치 8월 조사 기준인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지지율이 빠졌느냐? 여기 보시면 스가 내각의 코로나19 대책을 긍정적으로 본 응답자가 14%, 70%가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그러고, 의료 붕괴 가능성에 불안을 느낀다는 응답자도 70%라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스가 총리가 코로나 대응을 개떡같이 했다는 소리예요. 국민들이 보기에. 이 사례를 또 뭐로 볼 수 있냐면, 이 요코하마 시장 선거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이 요코하마 시장 선거에서 스가 총리가 대놓고 밀어주던 이 자민당과 유신회 같은 그런 소위 말하는 일본의 여당 세력이 지원하던 후보가 떨어졌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스가 총리에게는 지역구입니다. 또 요코하마가 지역구예요. 자민당 후보로 나선 오코노기 히치로 전 국가공안위원회 위원장. 이 국가공안위원회가 우리나라로 치면 국정원 같은 느낌입니다. 예, 이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갑툭튀한 그런 정계 신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중량감이 있는 인물인데 이 졌습니다. 졌어요. 예, 졌어요.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온 야당의 후보에게 졌습니다. 심각하죠. 본인의 지역구에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광주 시장을 전폭적으로 밀었는데 그 광주에서 진 것 같은 그런 느낌. 어, 광주 시장을 빼앗긴 그런 느낌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스가 총리는 고민을 한 거죠. 야, 이거 해산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조만간 임기가 끝나요. 조만간 임기가 끝나서 해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총재 선거를 먼저 치르고 해산을 할지, 총재 선거를 먼저 치르고 해산을 한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총재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간판을 들고 선거를 치를지, 아니면 먼저 중의원 선거를 치르고 총재 선거를 할지, 이 선후 관계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스가 총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그냥 중의원 선거를 먼저 치르고 총재 선거를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지기 전에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 자민당 내에서도 야, 이거 스가로는 더 이상 안 되는 거 아니냐. 야, 이러다가 과반도 힘들겠다. 지금 지지난 영상쯤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정권이 현재 중의원 내에서 절대 안정 다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상임위에서 위원장을 다 차지하고 모든 상임위에서 전부 다 과반 이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진짜 마음 가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당장에 중의원 선거를 치르게 되면 절대 안정 다수는 뭐 당연히 무너지는 것이고 이 과반까지 위태로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좀 그런 뭐랄까요 안 좋은 분위기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가의 승부수 총리 만든 1등 공신 니카이 간사장 물러날 듯 이래서 얼마 전에 이 니카이 간사장이 그만하겠다 이제 은퇴하겠다 간사장에서 물러나겠다 요런 얘기를 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지난 30일 니카이 간사장을 만나서 인사 문제에 관련해 자신의 뜻을 전했다. 니카이 간사장은 이미 5년 이상 간사장 일을 수행하고 있고 이 뭐 인적 쇄신밖에는 답이 없으니까 그래 교체 받아들이겠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니카이 흔들기에 직접 나선 것은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한 기시다 후미오 전 정조 회장이다. 이 기시다 후미오는 과거에 그 우리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에 외무대신이었거든요. 일본에. 그 우리나라랑도 좀 인연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총재 출마 선거 당시 기자회견에서요. 당 집행부 임원의 임기에 대해서 1년으로 하는데 3년임까지만 가능하도록 자기가 바꾸겠다고 했어요. 근데 니카이 간 사장은 지금 거의 5년 이상 해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 니카이 너 나가라 이 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니카이 간 사장도 되게 이 격정을 토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어로 번역을 누르면 뭐 무례하다라는 그쵸? 무례하다라는 워딩까지 동원하면서 이 기시다 후미오를 상대로 이 엄청난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답이 없으니까 본인이 관두겠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 요코하마 패배가 더 아팠던 이유는요. 이 요코하마 선거에서 이 야당 후보,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던 이 사람이요. 자민당 지지층도 꽤 많이 흡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 오코노기 히치로, 그러니까 이 오코노기 히치로, 이 국가공안위원회 위원장, 스가 총리가 정말 이렇게 팍팍 푸시했던 여당 후보는 자민당 지지층의 40%밖에 흡수를 못했어요. 그렇죠? 자민 이게 뭐 전폭적으로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80%도 아니고 40% 선박 40%밖에 지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자민당 지지층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이 하토야마 6기오 정권의 데자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아까 야후재팬의 댓글 그런 데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런 느낌을 살짝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 총리는 얼마 전에 불과 얼마 전도 아니고요 그저께 지금은 해산할 수 없다 이마 가이산 데키나이 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민당 총재 선거 연기도 하지 않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총재 선거가 먼저냐, 그 다음에 해산, 중의원 선거냐, 혹은 해산이 먼저, 중의원 선거를 먼저 하고 총재 선거를 할 거냐, 그거를 저울질하다가 결국에는 총재 선거를 먼저 하는 쪽으로 픽스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가 총리의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총재 선거에 일단 나가서 총재가 돼서 중의원 선거를 치러볼까? 라는 게 지금은 스가 총리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지입니다만 당에서 이게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스가 총리가 수세에 몰렸고 결국에는 자민당 총재 선거 입 후보에 포기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뭐 요약해 보자면 이 스가 총리가 코로나 대응을 너무 못했어요. 너무 못했어요. 이 올림픽을 어떻게든 개최하면은 지지율이 다시 오를 수 있겠지라는 좀 희망을 했던 것 같은데 글쎄요. 한 달 사이에 확진자가 50만 명이 늘어났거든요. 한 달 사이에. 우리나라 지금 누적 확진자가 몇 명이죠? 대한민국의 누적 확진자가 지금 50만 명이 안 될, 50만 명은 넘을까요? 50만 명이 안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대한민국 코로나. 보면, 예, 우리나라 확진 환자가 역대 지금 그 2019년 말, 2020년 초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25만 명밖에 안 돼요, 지금. 대한민국이. 토탈 다 따져서. 근데 일본은 한 달 사이에 50만 명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물론 일본의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2점 한 2, 3배 정도 많긴 하지만 그거를 감안해도 심각하다는 거죠.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나마 사활을 걸었던 백신 접종은 지지부진하고요. 그러니까 물론 하루에 뭐 120만의 접종, 뭐 150만의 접종까지도 간다곤 하지만 우리나라도 요즘에 하루에 기본이 70만회고 많이 할 때는 120만회도 우리나라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인구가 적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따지면 일본은 적어도 우리나라 페이스를 따라오려면 하루에 250만 회 내지는 300만 회 정도는 접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기 총리는 누가 될 거냐? 방금도 아까도 이 얘기가 나왔지만 기시다 후미오 전 정조 회장이 유력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지금 기시다 후미오하고 하쿠분, 하쿠분이라고 하는 그 정치인이 있거든요. 그 사람 3명 정도였는데 스가 요시히데, 그다음에 기시다 후미오, 그다음에 시모무라 하쿠분. 요 3명 정도였는데 이 시모무라 하쿠분은 지금 현직의 그런 당의 유력한 인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출마하는 게 맞냐? 전직도 아니고 현직이 저 눈치 챙겨 그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출마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스가와 기시다의 양자 대결이었는데 이게 양자 대결 구도가 같다면 스가 총리의 승세가 저는 조금 더 높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지금까지 했거든요. 근데 지금 스가 총리가 총재 선거 이 후보를 포기해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시다 후미오 총선이 사실상 확정이 된 거죠. 그렇죠? 뭐 고노타로라든가 이시바 시게루 같은 사람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이미 고노타로는 총재선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 기시다 후미오는 이미 2등을 했었거든요. 지난 총재 선거에서. 그래서 아마 기시다 후미오 씨가 차기 총재 그리고 차기 일본의 총리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중의원 선거는 어떻게 될 거냐? 그거는 알 수 없죠. 만약에 스가 간판으로 중의원 선거를 치렀으면 과반도 정말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격하게 표현하면. 물론 과반은 했겠지만. 근데 기시다 후미오로 완전 이 얼굴을 바꿔서 인적쇄신도 하고 그리고 선거를 치르면 또 자민당이 이기겠죠. 이변이 없는 한 자민당이 또 이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재 선거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총재로 뽑혔던 선거에서는 긴급 선거였습니다. 되게 간이 형식으로 치러가지고 국회의원의 표가 상당히 많이 좌지우지를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정식 총재 선거다 보니까 이 국회의원의 표와 이 지방의 당원들의 표가 동등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좀 세 줄로 요약을 해보자면 첫째, 스가 요시히데 일본 현재 총리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에 이 후보를 포기했다. 둘째, 그 이유는 지지율이 코로나 대응 등의 이유로 걷잡을 수 없이 하락하고 요코하마 시장 선거, 본인의 지역구에서도 시장을 하나 배출해내지 못하는 식물 총리의 상태로 빠져버렸기 때문.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차기 총리는 아마 기시다 후미오 전 정조 회장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세 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